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법의 테마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테마 특강은 뭐냐면 그간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개별법 순서대로 공부를 해왔죠. 하다 보면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시행자는 시행자, 조합은 조합, 토지 수용,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동요건이랄지 여러 가지의 테마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법과 저 법이 제각기 다르죠. 이런 것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유형별로 묶어서 비교하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듣게 되면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이냐면 강의 목차는요. 테마를 1번부터 15번까지 15개 테마를 구성했습니다. 15개 테마를 가지고 공부하죠. 각 테마마다 한 문제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한 문제만씩 나온다 하더라도 15개 문제를 득점할 수 있다. 특히 득점도 득점이지만 어려운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헷갈리잖아요. 이것을 풀어주는 데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테마를 전법 6개 법을 싹 묶어서 전체 내용을 강의를 하고요. 관련된 문제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마 1번부터 볼까요? 사업 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사업법이 참 많이 나오죠. 국토법률상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이 있고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명확하게 구별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시군계획사업이냐,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계획사업 하게 되면 이것은 정의가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법에는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앞에 보니까 도시군 계획이 붙었죠. 사업이라는 것은 집행하는 거니까 집행의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한다는 것은 행정 계획을 시행하는 거니까 개별 사업일까요? 공익 사업일까요? 공익 사업을 뜻하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 종류가 딱 세 가지가 있거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다. 이 세 가지는 도시군 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법적 용어를 알아두시고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공익성이 큰 사업이다. 이렇게. 공익사업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공익성이 크다. 이 세 가지를 뽑아낸 거죠. 이 세 가지를 뽑아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했다.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사업은 여러 개의 공익사업 중에서 공익성이 큰 세 개를 뽑았다. 줄여가지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공익성이 크다. 공익성이 크니까 허가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공법에서 하나의 원칙이에요. 도시군 계획사업이 허가받고 한다 그러면 X입니다. 공익성이 크니까 허가 대상이다. 이것은 공익성이 크니까 전면적 수용과 출입권을 인정해 줍니다. 토지를 수용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때 전면권을 주는 거죠. 모든 행정청이 됐건 비행정이 됐건 모든 자가 다 수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이것은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세 개 사업 말고도요, 또 사업이 하나 있잖아요.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지만 이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않으니까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이지만 공익성이 작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법상의 주택사업은 공익사업이야. 공법이 나오니까.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성이 작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제한을 받겠지. 토지를 수용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때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가름을 딱 해놓고 갑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은 세 가지. 그게 아닌 건 주택사업의 주택사업이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이 도시군계획 사업도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하고요.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 할 겁니다. 정비사업은 종류 세 가지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중에 첫 번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도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도로 까는 사업이죠. 국토법을 적용받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도로를 깔을 때 가장 먼저 뭐 하겠어요? 도로 깔지 말지를 결정해야죠. 결정은 뭐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도로 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했으면 자 중요한 게 말이죠.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하던 정비사업은 흔땅 주인, 새 흔땅이나 흔집 주인이 이 집을 부시고 새 집, 새 땅을 분양받는 거죠.
분양받잖아요. 근데 도로 까는 사업은 내 땅을 도로 부지로 대신 받나요? 그렇지 않죠. 도로를 깔 때는 내 땅 주인이 도로를 분양받는 거 아니잖아요. 도로를 팔아서 시행자는 도로를 사가지고 사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분양하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단계별 집행계획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요 도시군계획설에 대한 재원 조달과 보상 계획이에요. 돈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로 까는 사업은 분양해 주는 게 아니니까 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등 재원 조달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근데 도시 개발이나 정비 사업에서는 분양해 주기 때문에 보상 계획을 따로 만들지 않아요. 단계별 집행 계획이 없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오로지 도시군 계획 시설에만 있다. 보상 계획을 잡았으니까 시행자가 나오겠지. 그럼 시행자는 여러 시행자가 있어요. 행정청 시행자도 사업할 수 있고요. 비행정청도 사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은요, 비행정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사업할 수 있죠. 자, 이때 행정청인 자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업합니다. 공신력이 있으니까. 근데 비행정청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공신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비행정청 시행자를 다시 나누면 공공이냐 민간이냐 나눈다. 공공을 행정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행정청 시행자는 딱 두 가지예요. 국가나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죠. 국가 지자체만 행정청이고 나머지는 다 비행정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 LH공사는 행정청은 아니잖아요. 비행정청이지만 공공이고 민간인 시행자는 현대건설 같은 데입니다. 그럼 이제 어쨌건 공공이 됐건 민간이 됐건 비행이니까 얘네가 사업할 때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공공인자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사업비로 좋다 지정받아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이라면 물론 지정을 받아야 돼요. 지정을 받기 전에 동의까지 받고 와야 돼요. 3분의 2, 2분의 1. 앞쪽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 수요분의 동의를 얻은 후에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 누구일 때? 민간일 때. 그러나 공공은 지정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시행자가 결정됐으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시행자가 결정되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다?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구체적 계획을 잡아야죠. 이게 바로 실시계획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나오는데 실시계획은 당연히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뜻하죠. 자, 실시계획을 잡았으니까 사업을 시행하겠지. 도로 까기 시작할 거예요.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공익성이 크니까 시행자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시행자 보조치가 나옵니다. 시행자 보조가 5개,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세한 건 그 파트에서 합니다. 사업할 때 시행자는요, 분할 시행할 수 있고요,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고요,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공송을 할 수 있고,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고,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행자 보호조치를 부여받죠. 자, 사업을 시행했고요. 사업이 다 끝났대요. 사업이 끝나면 완료 단계 들어가죠. 공사 끝났어요 라고 보고합니다. 공사 완료로 보고하면 잘 끝났나 확인해야죠. 여기 바로 준공 검사를 받고요. 검사를 받았으면 공사 끝났으면 알린다. 공사 완료를 공고하는 이런 순서로 갑니다. 여기 바로 도시군계획설 사업이죠. 이 사업에서 중요한 건 바로 요 시행자 쪽이 중요합니다. 시행자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요거 시행자 보조치가 중요하다. 한 2문제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도로 까는 사업이죠. 도로는 분양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를 분양받는 게 아니니까 그 땅을 그대로 매각해야 돼요. 보상계획이 필요하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다. 분양 설계는 없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도시군계획 사업 종류가 3가지가 있었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했잖아요.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들어갑니다. 자, 순서를 보자고요.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죠. 주로 토목적 사업입니다. 사업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호원형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환지 방식 보자. 환지 방식이 뭐죠? 땅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시행자가 새 땅을 만들어서 종전 소유자에게 새 땅으로 분양해 주는 게 바로 환지 방식. 그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개발 계획부터 만듭니다. 도시개발법은요, 사업의 개요부터 잡습니다. 이게 바로 사업의 개요를 정하는 계획이다.
지정권자가 수립한다고 그랬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거냐? 개요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되죠? 개요를 정했습니다. 개발 계획을 만든 다음에 사업할 범위를 잡아야죠. 이게 바로 도시개발 구역이 되겠죠. 도시개발 구역도 누가 정한다? 지정권자. 개요를 잡고 구역 정했어요. 구역 정했으니까 이제 시행자가 나오겠죠? 시행자가 나온다. 그럼 시행자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럼 시행자가 맨 먼저 뭐 한다? 나는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잡죠? 이게 바로 실시계획이죠.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똑같아요.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 그러니까 시행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실시계획까지 다 잡았으니까 사업 준비가 끝났잖아요. 그렇다고 토지를 밀 수 없잖아요. 뭐가 빠졌죠? 요 소유자에게 몇 변지 땅을 주겠다라는 분양 설계 잡아야 되잖아요. 이 분양 설계가 바로 환지 계획입니다. 새 땅 주는 계획이죠. 그리고 환지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토지 분배 계획이죠. A에게 몇 번지 주겠다, B에게 몇 번지 주겠다, 토지 분배 계획. 이런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요,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죠. A라는 소유자에게 100번지 땅을 주겠다면 새 땅이 100번지가 만들어져야 글로 가죠. 새 땅 가기 전까지 잠깐 쓸 수 있는 땅을 측정해 주니 이게 바로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는 필요할 때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종전 소유자가 새 땅 차지하기 전에 환지 예정지를 넘어가서 잠깐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 필요할 때 의무적 지정입니다. 이건 지정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업이 끝났대요. 사업이 끝났으면 새 땅을 나눠줘야죠. 이걸 뭐라고 한다? 환지 처분한다고 하죠. 환지 처분은 토지 분배, 토지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 의해서 환지 처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분양 설계에 의해서 분양 처분한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 사업은 종전 소유자에게 새 땅을 주는 거니까 분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 계획인 단계별이 필요가 없는 거죠. 분양 설계 잡아가지고 분양 처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끝나면 이거 내 땅이라고 등기하죠. 여기 환지 등기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를 좀 보자는 거예요. 환지 계획에 의해서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다음에 일단 도시개발 구역전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구역은 한 문제. 그 다음 중요한 게 환지 계획이죠. 환지 계획. 그리고 환지 처분이 중요합니다. 분양 설계가 환지 계획, 분양 처분이 환지 처분이 되겠죠. 이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세 가지가 있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끝냈고, 도시개발 사업 끝냈죠. 세 번째 뭐가 있다? 정비 사업이 있죠. 그럼 정비 사업은요,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순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순서 자체를 시험에 냅니다. 왜 그럴까? 재개발, 재건축은 노후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니까 도시인권 내에서 시행하죠. 도시인권 내에서 시행하니까 신속히 시행돼야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룰을 정해놓고 이 순서에 맞게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순서 자체가 중요한데요. 아주 복잡해요. 순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2페이지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본 방침을 만듭니다. 기본 방침은 국가 정책 방향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재개발, 재건축은 국가 사업은 아니거든요. 주민을 위한 사업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세상을 수출하죠. 이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중단되는 겁니다. 재개발이 중단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죠. 이걸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비사업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걸 가지고 중단된 사태를 좀 막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정비사업의 국가 정책 방향이에요. 국가니까 국토부 장관이 만들겠죠. 국가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이제 계략적 방향이 나온다. 이게 기본 계획이죠. 그러니까 계략적 방향이 나온 이유는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라 결정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하겠다 말겠다를 계략적으로 정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기본 계획은 정비사업의 계략적 방향이 되겠습니다. 계략적 방향이다. 이렇게 계략적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결정했으면 그럼 뭐 할 건데? 주거환경 할 거냐? 재개발할 거냐? 명칭이 나와야지. 구체적 내용이 수록되는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따라서 사업의 명칭과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순서대로죠. 국가 방향을 기본 방침. 할 거냐 말 거냐 계략적 방향을 기본 계획. 하겠다 결정했으면 뭐 할 건데 면적은 얼마인데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만들었으니까 명칭과 면적이 나왔잖아요. 이걸 토대로 사업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정되는 거죠. 좀 이따 얘기하고요. 정비구역이 정됩니다. 아시겠죠? 명칭과 면적이 나왔으니까 정비구역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하냐? 6인이 정합니다. 특, 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이게 6인이잖아요. 제가 얘기한 6인. 이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역을 지정하려면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정비계획이 있어야만 구역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은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는 관계성이 있어요. 자, 보자고요. 특별시, 광역시에 똘만이 있나요? 특별시 구청장 있고요. 광역시도 구청장 있고요. 광역시 군수가 있죠. 이 구청장과 군수를 합쳐서 구청장 등 그런단 말이에요. 이 하급자가 요걸 만들어서 상급자 특관에게 구역 좀 지정해줘요. 신청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요 4인의 경우는 본인이 계획도 만들고 본인이 구역도 정하죠. 여기까지. 무슨 상태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자. 그럼 이제 기본 방침을 가지고 정책 방향을 잡았고 기본 계획 가지고 계략적 방향 잡았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비계획 가지고 명칭과 면적이 나오죠. 이걸 토대로 정비구역이 정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돼. 만약에 재건축한다. 3제죠.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죠? 진단을 요하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그럼 진단을 통하여 재건축을 결정하겠죠.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을 결정하면 요걸 정비계획의 내용의 명칭에 재건축하겠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은 요 사이에 들어가죠. 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을 결정하면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가지고 요 재건축의 명칭을 집어넣는 거죠. 그 진단은 정비계획 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비구역까지 다 정했어요. 사업할 수 있겠죠. 이제 시행자가 나오겠죠. 시행자가 나온다. 시행자가 꽤 다양합니다. 원칙적 시행자도 있고요. 예외적 시행자, 대행자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시행자가 다양하죠? 정비사업은 신속함을 요합니다. 신속함을 요하기 때문에 얘가 못하면 얘로 넘어가고 얘가 못하면 얘로 하는 거예요. 그럼 시행자 중에서요. 다른 사업은 되게 국토부, 시도지사 얘네들이 다 사업할 수 있어요. 근데 정비사업은 얘네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비사업은 시행자 중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자가 시장군수 등이에요. 왜 얘네들만 사업할 수 있나요? 대민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방향을 잡긴 잡습니다만 실제 사업 시행자는 장관이 할 수 없어요. 이건 대민사업이니까 주민을 상대로 한 시군구청장이 사업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사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시행자 결정됐으면 시행자가 나오죠? 모든 사업에서 시행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잡았죠. 근데 다른 사업에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했었죠. 이것도 실시계획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명칭을 달리 써요.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법이 바뀌니까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실시계획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죠. 자, 순서 잘 잡으세요. 시행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아니고요.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제 구체적 계획을 다 잡았다고요. 시행자가 구역도 정됐고 시행자가 구체적 계획을 잡았잖아요. 잡았으니까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업할 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철거부터 하면 안 되죠. 갈 곳을 정해야 되잖아. 종전 소유자에게 몇 동 몇 동 줄 거냐 이걸 잡아야지. 분양설계 잡아야죠. 그럼 분양설계 잡으려면 분양청을 접수받아야지. 이걸 토대로 분양설계를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했고요. 이제 분양 신청을 중요한 건 시행자 중요하고 진단 중요하다는 거. 그럼 이제 분양 신청을 접수받겠죠. 그걸 받아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만든단 말이야. 요 관리처분 계획이 바로 분양 설계입니다. A에게 몇 동 몇 호 주겠다. 분양 설계 잡았죠. 이렇게 분양 설계까지 잡았으니까 사업을 시행하겠지. 철거하고 건물 질 겁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났으니까 이제 준공 인가를 받죠. 준공을 받고 공사 끝났음을 고시하게 됩니다. 공사료를 고시한다.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죠. 소유권 이전은 바로 분양 처분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다. 이렇게 분양 설계에 의해서 분양 처분한다는 겁니다. 아까 도시개발법은 뭐였죠? 환지 계획에 의해서 환지 처분한다. 시설사업은 이건 분양한 것이 아니니까 보상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었다.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니까 이거 내 집, 내 땅이야. 등기해야지. 이렇게 사업이 끝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사업의 순서를 좀 살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관리처분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는 거 중요하다.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 그럼 지금까지 도시군계획 사업입니다. 공익성이 큰 도시군계획 사업을 세 가지 알았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순서대로 쭉 잡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사업이 주택법상의 주택사업인데 이것은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당연히 제한을 받게 된다. 이것은 주택법상의 주택사업은요. 주택을 다량 지을 때 주택법 적용, 주택을 30개 이상 지을 때 주택법 적용.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창해. 다른 사업에서는 시행자가 허가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행자라고 안 하고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업하는 자예요. 사업주체는 그게 비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 이렇게 나눠져요. 비등록사업자는 등록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공공이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공익법인 이런 자들은 공공이니까 등록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주택조합과 고용자가 나오죠. 고용자는 회사 사장이에요. 민간 아닙니까? 얘네들을 왜 비등록사업자에 넣다? 얘네들이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한다면 또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한다면 비등록사업자다. 등록사업자는 민간이죠. 민간이 연간 20만 제곱 이상을 사업할 때. 이거 연간이에요. 1년의 총 공사 물량이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대지는 1만 이상을 사업할 때 등록을 받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업주체가 결정이 되면 이제 허가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표현을 거창했습니다. 대규모로 지으니까 따라서 허가를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해요. 허가는 뭐라고 한다? 사업계획 승인. 이것은 한 번 지을 때 30호, 30세대 1만 이상 할 때다.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연간이 없잖아요. 한 번 지을 때 30개 이상 진다면 주택법 적용받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연간 20개 이상 짓는 민간이라면 등록받아라 이 뜻이라고요.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죠. 사업이 다 끝나면 사용 검사 받는다. 대개 이제 다른 사업에서는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는다.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받는다. 주택법은 사용 검사 받는다 이렇게 해요. 표현이 좀 숙지가 다르죠?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얻어서 사업 끝나면 사용 검사 받는다. 이렇게까지가 건설 절차입니다. 주택을 건설했잖아요. 그럼 주택법은 많은 양의 주택을 짓는다는 건 자기가 살기 위한 게 아니죠.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건설했으면 그 다음에 공급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사업계획 승인 쪽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공법에 나오는 네 가지 사업의 전반적인 줄기를 잡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테마 특강의 큰 장점은 요 한꺼번에 도표로 비교하는 거예요. 가급적 모든 유형에 대해 이런 도표를 넣었습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군계획 사업을 비교해 보자. 그러니까 주택 사업은 빠지는 거죠. 도시군계획 사업이니까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딱 세 가지죠.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행정청도 할 수 있고 비행도 할 수 있다. 구체적 사업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또 도로는 분양해주지 않기 때문에 분양설계, 분양처분이 없단 말입니다. 분양해주지 않으니까 돈 주고 사야지. 땅을 보상계획이 있다. 그게 단계별 집행계획. 이것은 뭐 청산금, 강구보상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뭐 들 주고 받는 게 없으니까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행도 할 수 있고 비행도 할 수 있다.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불렀었죠. 이것은 흔 땅의 소유자에게 분양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양 설계가 환지계획, 분양 처분이 환지 처분이죠.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 의해서 환지 처분한다. 이렇게. 분양해 주니까 보상계획은 따로 없다. 그리고 청산금, 감가보상금. 새 땅을 받을 때 더 받고 덜 받을 수 있죠. 개별적 과부족을 돈으로 쳐야 된다. 청산금.
또 총액이 감소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감가부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이죠. 이건 행도 할 수 있고 비행도 할 수 있는데 정비사업은 대민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급이 가장 높은 시행자는 시장운수 등에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자 중에 국토부나 시도는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직급이 높은 자는 시장운수 등이죠. 구체적 사업계획을 이것은 실시계획을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 사업시행계획이라고 불렀었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이것도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설계를 통해서 분양처분을 해주는데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죠. 분양해주니까 보상계획은 따로 없고요. 이것은 새 집을 받을 때 더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 있죠. 개별적 가부족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만 총액적 차원은 없거든요. 감가부상금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한꺼번에 정리해 보고요. 용어를 잘 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 문제 두 개를 풀어보겠습니다. 테마 1번 관련 문제. 자, 국토법령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네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냐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었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사업이니까 해당이 될 것이다. 택지 개발 사업이나 주택법상의 주택 사업이나 농지법상의 농지 개량 사업도 공익 사업이지만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아니고요. 미음번 도시개발법상 유통단지 조성 사업. 여러분들 아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은 이 사업에 포함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유통 단지를 조성하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것도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읍과 미음 두 개가 정답이죠. 이렇게 각색을 해서 이렇게 내놨네요. 두 번째 문제. 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로 맞는 것. 특히 정비 사업은 사업 순서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 기본 계획을 만들겠죠? 정비구역이 정되죠? 그리고 시행자로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조합까지. 정비 기본 계획 만들었고 구역 정했고 시행자로서 조합이 만들었죠. 그럼 조합이 가장 먼저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잡아야죠. 이게 바로 사업 시행 계획이지. 이걸 다 작성했으면 이제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지. 그런 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지. 자, 잡아보세요. 어디 있다? 4번에 있죠. 기본 계획 수립했고요. 구역 정했죠? 시행자로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시행자 가장 먼저 사업의 구체적 계획,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죠. 그런 다음에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서 분양 설계,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분양 처분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 1번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테마 두 번째에서 만나겠습니다.